언해부티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오픈한 강남역 부근 에어비앤비 숙소에 실제 수익 공개하고 거기서 이제 순수익, 실질적으로 저에게 떨어진 순수익이 얼마인지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익 공개하기에 앞서서 밑밥을 좀 깔자면요. 밑밥은 맞지만 이제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매출이 생각보다 낮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낮은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오픈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1박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완성이 되면 10만 원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10만 원짜리 숙소를 목표로 삼고 내가 최소한의 준비가 마치면 아직 내가 생각하는 그 컨디션이 안 되더라도 5만 원에라도 숙소를 팔자는 거죠.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숙소를 운영하면서 차츰차츰 객단가를 올리는 게 수익의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숙소 계약을 하고 3일 만에 숙소 준비를 마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첫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숙소 오픈을 하면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초반에 빠른 예약을 받고 후기들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라도 빠르게 공실률을 없애는 게 초반에는 특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체적인 할인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적으로 신규 숙소 등록을 하게 되면 첫 예약 이제 세 팀에 한해서 30% 할인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이 프로모션을 참여를 하면 상위 노출을 에어비앤비에서 훨씬 더 팍팍 밀어주는 거고, 이 프로모션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밀어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그 프로모션 시스템이 있는데 요것도 이용을 해서 첫 예약 세 팀에 할인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게 게스트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30% 할인을 드렸던 그 게스트분의 예약 건수의 그 숙박 일수가 2주 그리고 열흘 그리고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박분들이 이 프로모션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첫 달 매출이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작게 나왔고, 그게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수익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제 기준에서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남은 상태고 객단가가 훨씬 높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시점에서 공유 드리는 게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수익 공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번 달 수입이 224만 8,661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5월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픈을 5월 중후반 정도에 시작해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6월이 실질적인 깔끔한 이제 첫 한 달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약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고,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약이 187만 원어치가 들어와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목표는 이제 300만 원 정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제가 수익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수익이 수수료까지 공제된 실질적으로 정산받는 수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수익이 22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이 224만 원 정산을 받은 건 알겠는데, 일단 뗄 거 떼고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내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크게 공제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임대료, 월세가 있고 관리비가 있겠죠. 지금 제가 오픈했던 숙소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해서 85만 원의 임대료가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공과금이죠. 네,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10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넓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숙소들과 비교했을 때 관리비가 확실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비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투입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되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은 청소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비가 건당 3만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기준으로 청소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숙박 일수를 3박으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박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6월 달에는 청소 횟수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은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당 3만원씩 5번이니까 15만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달에는 제가 거의 다 들어가긴 했는데 시스템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3만원씩 5번이 들어갔으니까 15만원을 공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건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강남 지역이어서 그런지 관광 목적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로부터 문의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디 대학병원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해외에서 오시는 외국계 교수
님이 또 문의를 주셨던 적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관광이랑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은 베이스로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제를 해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외도민 숙소가 안 되는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도민 사업자를 내려면 서울 지역에서 건물 연식이 오래되면 안 되고 반지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데 제가 이번에 오픈한 숙소는 미스터 맨션의 실증 특례를 통해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30년이 넘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반지하 매물이에요. 그리고 주민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원래 안 되는 걸 이 미스터 맨션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맨션이 가져가는 일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정산받는 금액의 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정산받는 모든 금액에 대한 5%가 아니고 이때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의 5%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4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청소비를 제외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8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8만 원에 미스터 맨션 공동 호스 수수료까지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품이에요. 비품이라고 하면 뭐 휴지 아니면 샴푸, 린스,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청소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돌돌이라던가 아니면 락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근히 나가는 게 많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계산을 그럼 해보면 제가 224만 원의 수익이 나왔잖아요. 이번 달에는. 그럼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월세 80 그리고 관리비 5 공과금 10만 원 청소비 15만 원 미스터 맨션 공동호스트 수수료 8만 원 그리고 비품 5만 원까지 하면 다 합하면 12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24에서 123만 원을 빼게 되면 순수익은 101만 원이 됩니다. 뭐 이제 여기서 세금까지 이것저것 공제를 하면 보수적으로 9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매월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에 오픈한 숙소의 현실적인 실제 수익입니다. 어떤가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은가요? 아니면은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거 뭐야 별로 돈도 안 되네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튼 뭐 요게 현실적인 수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수익은 사실 다음 달에는 무조건 224만 원보다 전 넘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더 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숙소의 내부 컨디션은 차츰차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객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후기도 많아지고 예약률도 더 좋아지고 점차 견고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숙소를 다 키워왔어요. 항상 처음에 객단가랑 안정화됐을 때 객단가가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숙소도 초반에는 예약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좋은 후기들을 빠르게 받는 게 중요하니까 객단가를 많이 낮췄고 갈수록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은 224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다음 달 수익도 공개해 볼게요. 다음 달 수익은 얼마가 나오는지 이번 달보다 얼마가 더 높아졌는지도 한번 그대로 다 공개해보고 또 순수익은 얼마가 나오는지도 다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100평이 넘는 토지에서 건물 3채에 수억 원을 들여서 이제 대수선 시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보여드리면 너무 뭔가 목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에어비앤비 하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뭔가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평 남짓한 그것도 반지하 공간으로도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고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남 숙소를 오픈하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홈스타일링 중요하잖아요. 홈스타일링 물론 중요한데 일단은 인허가를 사업자를 받고 그리고 숙소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예약을 받고 정산을 받으면서 돈이 벌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이제 소요 시간이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홈스타일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인허가 먼저 신청부터 해놓고 그 서류가 접수되고 이제 현장 실사 오는 그 기간 동안 숙소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나오면 이제 바로 숙소 등록을 시작할 수 있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그리고 홈스타일링을 마치고 인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길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냐도 중요한데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운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빨리 오픈한다라고 하면 최소 수백만 원을 더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제가 지난달에 오픈했던 강남역 부근 에어비앤비 숙소의 수익과 실제 순수익에 대해서 공유드려 봤고요. 끝으로 공지 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랑 운영 전략 아니면 다양한 시행착오들 관련해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제가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강남역 숙소를 실제로 현장 투어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어권도 이벤트로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본업 외에 추가 수익을 늘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